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요즘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자인서부터 우리가 그걸 검증을 해볼 수 있다면 엔드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요새 특히 애자일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케 해주는 NCS의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NCS 코리아의 황준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S 코리아의 황준영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원격으로, 두 분의 전문가, 태성 SNE의 조용찬 매니저님, 그 다음에 쿨링스의 서증수 소장님. 먼저, 태성 SNE의 조용찬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성 SNE의 조용찬 매니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쿨링스의 서증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쿨링스의 서진국 소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세 분을 모셨는데, 제가 세 분하고 다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해가지고, 그거를, 한 38분 정도 되게 편집을 해가지고요. 그걸 들려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 분이 실시간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먼저, 서진국 소장님부터, 서진국 소장님은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저희 NCS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기존의 다른 이제 해석 프로그램하고의 제가 이제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현장에서 뭐 좀 가졌던 어떤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실사용자 측면에서 네.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용찬 매니저님은 주로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저는 실제 이제 태성 SNE, 그러니까 NCS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제가 만나봤던 그런 경험담을 조금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해석한 NCS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신 NCS 코리아의 황준영 과장님. 황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해줄 거죠? 저는 디스커버리 라이브 그리고 이제 NCS 디스커버리라는 통합된 툴로서 올해 릴리즈된 그런 툴인데요. 그 부분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네네. 어떤 식으로 NCS에서는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디스커버리가 네. 이번 버전이 2.0이었던가요? 2.0? 일단 올해 네이밍을 이제 2.0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뭐 그렇게 이제 넘버링으로 가져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 38분인데 제가 이 세 분 다 인터뷰했고 직접 또 황 과장님이 또 데모도 좀 보여주시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궁금한 것들 이 세 분이 또 여러분들 직접 답글로도 해주실 거고요. 또 이따가 음성으로도 할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분 된 미리 사전 인터뷰된 영상 보시고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설계자를 위한 실시간 구조 유동 해석 툴인 NCS의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태성 SNE의 조용찬 매니저님, 또 쿨링스의 서진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조 매니저님 저번에 몇 달 전에 했었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또 서 이사님 데려오셨는데 네. 두 분은 어떤 관계시대 같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NCS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품을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저희 강력한 유저분 한 분을 좀 같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네네.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려가지고 네.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네. 고객분들이 네네. 이런 자리 나오려면 잘 안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서 이사님, 네, 집이 서울도 아니시죠?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오신 이유가 예. 엄청나게 마음에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봤었는데
엔시스 디스커버리 자체가 가진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네. 기왕이면 이게 좀 많이 보급화돼서 우리 산업의 많은 뭐 발전에 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네네. 저도 과감하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주면 네. 소위사님 비즈니스 하시는데 경쟁사들이 또 이거 똑같은 툴을 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순환이 돼서 네네.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뭐 하나의 한 일조하고 싶은 미랄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발전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이야기 각자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네. 이게 그 디스커버리가 실시간 구조 이동 해석 툴이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작년 초에 출시가 되었고요. 올해는 좀 더 강력해져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이 이런 해석 툴을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실시간에 이제 구조 이동 해석 툴을 처음 작년에 접하셨을 때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이거는 진짜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출시하기 전에 이제 이런 제품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웨비나를 봤었었는데 네. 뭐랄까 제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왜 이런 거는 안 만들어질까라고 했던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된 됐구나.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예. 이 디스커버리가 이제 어떤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네. 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분야에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분야는 사실 네. 해석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을 쓸 수 있는 분야는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사용하는 층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때는 해석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석사 때 해석을 배우시고 오셨던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해석을 했다면 현재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된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설계 툴이라고도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설계할 때는 실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든 실시간이 중요하겠죠. 네네, 그렇죠. 뭐든 바로 나의 어떤 뭐 궁금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내가 이 설계를 잘 한 걸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누군가 바로 알려준다면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기존의 해석 제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가정했던 아이디어를 네.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고 수작업을 거쳐야 했고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이것들을 본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네. 네. 자, 근데 여기 장표에서요. 네네. 보면 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네. 해가지고요. 네. 뭐 박스로 돼가지고 예. 프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들은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엔시스의 그 해석 툴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장표 위에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엔시스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만의 해석인데 그 중에서 디스커버리와 연관된 제품들을 조금 제가 따로 발췌를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밑에 보시는 DBU 설계자를 위한 실시간 해석 분야가 디스커버리에 대한 제품군이고요. 그 위에 있는 구조 해석 분야, 유동 해석 분야, 전자기장 해석 분야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엔시스의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럼 이런 것들하고 예. 이 디스커버리하고 네네. 뭔가 이렇게 잘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스커버리만 뭐 있다고 해석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고급 해석들에 대한 부분은 저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플래그십 제품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네네. 말 그대로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나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때? 검증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백밀불여일견이라고 이런 건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준비된 영상인 것 같다 보도록 하죠. 네네. 물론 나중에 저희 이제 NCS 코리아에서 네. 이제 오시는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시연을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이 제품 컨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지금 제품이 구동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유량을 위아래로 같이 잘 보내고 싶은데 네네. 안에 어떤 뭐 가이드를 설계를 할 때 네네. 네,
어떤 위치에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각도로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 두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정통적인 유동 해석을 했을 때에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계속 바로바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설계자 하다 보면, 어떤 것도 고급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하고 좀 이렇게 쉽게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점 어떻습니까? 연계성이 중요하겠죠. 네네. 예. 보시면은 디스커버리에서 해석을 하다가 아 좋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급 해석을 해야겠다. 혹은 그건 아마 이제 설계팀, 중소기업에 있는 설계팀에서라면은 내가 해야겠어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설계팀에서 네. 이제 전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석팀에 전달을 하는 또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상단 오른쪽 보시면은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저장을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전문 해석 툴에서 바로 불러들일 수 있는 네네.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이제 전문 해석 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해석 쪽을 쭉 하시는 해석 엔지니어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해석 엔지니어 아닌 설계자들이라든지 다른 쪽 네. 엔지니어들한테는 전문 해석 툴이란 것이 네, 네. 도대체 그것이 왜 필요하지?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는 거야? 그것이 뭐 그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쉽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기능이 안 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네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몇 시간이 걸리는, 수일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해석 같은 게 될 거고요.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급 기능들을 쓴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디스커버리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기능을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로 봤을 때 설계팀에서 얼마나 자주 보겠느냐, 자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좀 빈번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빨리 내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 디스커버리를 쓰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상세한 네. 해석을 한다거나 좀 그런 것들은, 그리고 보고서를 써야 할 때, 뭐 검증된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워크벤치 제품들을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걸로 이제 디스커버리를 이제 빨리 실험을 다양하게 해본 다음에 내 가설들을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 또 확실히 섰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고급 해석에서 뭔가 그렇죠. 아주 그거를 일러버레이션 시켜야 되겠네요. 네네. 리파인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디스커버리에서 할 수 있는 현재 기능들을 나타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조 열 전달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해석에서도 이제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에 대한 유동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적 선형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진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모달 해석이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를 찾는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했을 때 네네. 소개해주고 좀 했는데 네네.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일단. 그냥 자세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다가도 이거 이런 게 돼요? 이거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계신 거 맞아요? 물어보세요. 네네네. 네, 그렇게 실시간으로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이것만 사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고요. 네. 네, 이제 디스커버리와 이 두 제품에 대해서 혼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설계단에서 이런 실시간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이 해석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안착이 되고 그게 더 발전을 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또 확장성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CS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제품으로 디스커버리라는 제품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따가 Q&A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회사 보니까 회사의 네. 지금 정체성이 한 문장으로 열전도성 고박열 부품 전문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그냥 그 전자장비나 전자기기에서 네네. 그 내부에서 나는 열을 네. 외부로
빠르고 그러니까 많은 열을 다량의 열을 전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이 뭐야 어떤 때 네. 어떤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지금, 기업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지능화, 고속화, 첨단화되는 그런 파워 IC라든지 쉽게 예를 들자면 CPU, GPU, 그다음에 이제 FPGA 네. 이런 이제 반도체 칩에서 네.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강제 대류 방식인 팬이나 또는 이제 순행인 이제 워터 쿨러를 이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냉각을 이제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이게 그 인베디드된 그런 내장된 그런 이제 패시브 쿨링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령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시라더라도 네. 옛날 저희가 이제 CRT 그런 이제 모니터 같은 이제 부피가 컸을 때는 그런 냉각 부품이 안에 들어가서 그 실장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이런 이제 슬림화되면서 그렇죠. 이제 고집적에 그렇죠. 고밀도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제 동력을 돌려서 냉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모 전력을 더 인가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 혼자서 자기가 이제 패시브하게 쿨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냉각 부품을 더 많이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게 시작했죠. 네. 예. 지금 이제 냉각 부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쿨링스 뭐 보니까 히트 파이프? 네, 예. 네, 히트 파이프가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신 냉각 부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초전도체죠. 예. 그래서 걔는 이제 기존에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전도 성질, 그러니까 전도성보다 네. 더 많은 이제 그 이제 열 전도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나는 열을 빠르게 그다음에 다량의 열을 수송할 수 있어서 내부에서 외부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특징을 네. 갖고 있는 제품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이제 이런 히트 파이프 같은 네. 그런 패시브한 그런 소재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꼭 LED뿐만 아니라 요새 그렇죠. 모든 것이 요새 경박단소 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요새 또 맞습니다. GPU, 뭐 FPGA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 분석하느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네. 전기차의 충방전하는 시스템에도 음? 전기 에너지가 구동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런 이제 열을 그 컨트롤 해줘야지만 음. 그런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LED 이런 이제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파워 이제 조명 장치에도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 히트 네, 파이프, 히트 네. 파이프 같은 이런 이제 패시브한 네. 이 소재를 그냥 대량으로 규격화된 걸 만드셔가지고 납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여기 뭐 다양한 에어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방사면 방산, 뭐 LED 네. 그 분야마다 네. 이것을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뭔가 이렇게 납품이 되는 겁니까? 디펜스 그러니까 그 방위 산업 쪽에는 네. 실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소량의 그런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네. 장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최근에 이제 상용화했던 제품들은 그 항공 전자 장비, 네. 그 실제로 이제 헬기나 그런 이제 차세대 이제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를 증폭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다량의 또 열이 폭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실장화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이 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네. 이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방열판 가지고는 열을 해소하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밀도된 발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히트 파이프를 써서 스프레딩 시켜줘야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안전하게 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좀 다양한 분야에 네. 뭔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네. 이 수요처하고 네. 미팅을 하실 때 네. 뭔가 이것에 대한 뭐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다양한 네. 실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걸 실험한 것을 이제 결과를 빨리빨리 보여줘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럴 때 지금 오늘 이제 이 디스커버리가 NCT 맞습니다. 디스커버리가 그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NCT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리얼라이즈를 해서 비주얼적으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많은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치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그 실험을 한 실험치와 비교를 했을 때 한 3% 이내에 오차를 보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저희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빠른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개발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상당히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네. 예. 그럼 이사님은 이제 고객이랑 미팅할 때,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NC 디스커버리를 네. 화면을 직접 보여주면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모델링하고 분석한 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런 미팅도 합니까? 아, 그런 당연하죠. 예.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에 가면 네. 이제 대형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이제 HDMI를 이제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구현을 해서 다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계인자 파라미터가 너무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요인들을 하나씩 이제 변수를 이제 변화를 주면서 고객이랑 같이? 그렇죠. 예. 뭐 치수 변화라든지 물성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요구치에 도달하는지를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제 검토한 다음에 그거를 서로 이제 접점 포인트를 잡는 거죠. 네. 예. 그럼 고객이 굉장히 진짜 좋아하죠. 좋아하고 네. 결정을 좀 빨리 그렇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워크벤치를 썼던 거랑 비교했을 때 워크벤치도 나름대로 메카니컬도 참 좋았지만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좀 더 빠른 이제 그런 실시간 해석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실시간 네. 뭐 이사님은 이제 해석 분야는 오랫동안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은? 네. 네. 근데 실시간 해석을 이제 접하시고 실제로 네. 이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니까 네.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이 산업계를 네.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인지도가 좀 낮은 게 좀 그렇지만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려진다면 아무래도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이 NC 디스커버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메카니컬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었다가 사실 이제 디스커버리를 보고 저도 이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비용, 시간, 그다음에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이것이 근데 실시간으로 뭔가 해서 편을 바꾸고 해보려면 네. 이런 다양한 실험해 보려면 네. 이게 특히 설계단에서 해보려면 이게 좀 쉬워야 될 것 같거든요. 사용하기가. 예. 그 점 어떻습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값들을 입력값을 또 설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제 에지스 태성 SNE가 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 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적응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석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설계 파트 디자인 쪽에서 할 수가 있겠다. 네. 또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마 아까 그런 매니저님들 통해서 네. 같이 지도를 받으신다면 네. 상당히 스킬업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네네. 봅니다. 자, 여기 장표에 온도들 쫙 나와 있는데 네.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그 히트 파이프와 그다음에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구리를 통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한 그 차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발열량이 5와트, 10와트, 15와트, 20와트 발열량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최고 온도와 최소 온도 차이가 어떻게 해석치가 나오는지를 네네.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본 거고, 오른쪽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수치가 그대로 똑같은 차트에 비슷한 차트에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차이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트 소스 쪽에서 최고 온도 핫스팟이 이제 발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프레임 끝단에서 최저 온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T가 구리나 알루미늄 비해서 상당히 적게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저희가 이제 목업을 만들어서 필드에서 테스트했을 때 이게 진짜 이렇게 거의 한 3% 이내로 거의 맞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른 그런 이제 해석 결과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좀 더 그런 경향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앞으로 이사님께서는 이제 쿨링스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네. 사업이라든지 네. 뭐 제품군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셀하고 이제 모듈, BMS 뭐 이제 냉각 시스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쪽에도 사실 이제 그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패시브한 쿨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텔레콤 그 스마트폰에도 실제로 이런 이제 히트파이프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라는 이래 리피터라는 그런 기지국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에도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히트파이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국산화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쿨링스는 이런 시장에 저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는 2차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마켓 시장에 저희가 과감하게 진출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이제 뭐 기업으로 네. 자리 잡고 싶습니다. 아니 그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때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이름이 너무 좋아. 쿨링스. 글로벌하잖아. 예. 전혀 까먹지 않고 되게 이름 잘 치신 것 같아요. 그 쿨링스. 네. 쿨링스의 회사 이름을 참 고민을 해서 지었는데요. 실제로 그 쿨링스에 쓰는 네. 스페셜리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네. 솔루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서플라이어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함축해서 이제 쿨링스라는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에 훨씬 예. 더 많이 성장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은 오늘 오늘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네네. 그 실제 뭐 데모라든지 아니면 피처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태성 SN이 조영찬 매니저님이랑 네. 그리고 쿨링스의 서희선님? 선임국 이사님, 네. 이사님께서 실제 이제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스커버리 좀 중점적인 주요 기능과 그리고 이제 실제 데모 영상을 네네. 통해서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최신 버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 코리아의 황준영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앞서 발표해 주셨던 조영찬 매니저님께서 전반적인 디스커버리 기능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타겟층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디스커버리의 좀 더 강력한 기능,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엔시스 디스커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시장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실시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2020년 올해 들어가지고 디스커버리라는 네. 이제 또 다른 네이밍을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라이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디스커버리 라이브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추가된 기능으로서 좀 더 고급 기능에 목말라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어떤 기능이요? 예를 들면. 실질적인 저희가 엔시스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런 네. 프로덕트인데 네. 미케니컬 구조의 미케니컬 그리고 이제 유동해석의 플런트 네네. 같은 음. 그런 툴의 기능들을 좀 더 요구하는 네네. 요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았고요. 약간 파워 유저들이. 그렇죠. 네. 좀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기능들의 이제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디스커버리 환경이지만 이제 플런트나 미케니컬의 기능을 이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죠. 즉 그 프로그램의 전환을 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이제 환경에서 미케니컬과 플런트의 라이센스를 끌어와서 아이씨. 네,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솔버, 네, 솔루션의 일부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피처가 추가된
그런 프로덕트이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에 조금 껐다 켰다 다시 또 들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니즈에 좀 부합되는 기능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기능은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부터 있던 기능인데 미케니컬과 플런트 그러니까 이제 플래그십 네. 그 툴로 익스포트하는 그런 기능들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디스커버리 라이브 기존에 네. 그 기능에서 좀 더 추가적인 그 솔루션을 원한다라고 했을 네, 때는 네, 네. 이 디스커버리 환경에서 끌어와 쓰면 될 테고요. 네. 임포트 엑스포트가 쉬워진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멀티피직스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면 그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렇죠. 툴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공통적인 기능들은 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라이브의 일반적인 기능들,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디스커버리의 이제 그 UI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최근에 NCS에서 인수하게 된 이제 그란타라는 그런 머터리얼 이제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디스커버리도 올해 출시되면서 그란타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을 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래그십으로 이제 익스포트하는 기능들도 그대로 이제 네.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좀 UI가 디스커버리 라이브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뭐 네. 처음 느끼기엔 생소할 수는 있을 테지만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디스커버리에서 좀 더 유저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처음 접하는 유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여기서 보시면 인터랙티브 헬프 기능과 그리고 맨 우측 상단이요? 네네 그렇죠. 어. 각각 메뉴별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래픽 위주로요. 네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기능들에서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뭐 자동차에서 많이 하듯이 여기에도 미니 툴바처럼 헤드업이 되는 그런 네. 그 헬프 기능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환경에서 플런트나 미케니컬의 라이센스를 끌어와서 일부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능이 여기에서 보는 그 하단에 시뮬레이션 스테이지 프로그레스라는 이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다음 장에서 말씀을 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여기서 모델 익스플로러 애널라이즈라는 이제 기능 총 3가지 이제 단계가 있고요. 모델은 저희 NCS 그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네. 모델링을 하는 툴 혹은 이제 해석 전 단계에서 클린업 즉 해석의 좀 그 사용자 해석자의 입맛에 맞게 단순화하는 그런 기능을 네네. 클린업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그 클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페이스 클레임 기능도 디스커버리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 구성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익스플로러 단계로 넘어가게 네네. 되겠습니다. 이 익스플로러 단계는 기존의 디스커버리 라이브의 기능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앞서 쿨링스의 이제 서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검증 단계인 거죠. 컨셉 네네. 단계 혹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제 디자인 베리에이션에서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네네. 될 테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경향성 파악 혹은 이제 뭐 형상 변경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상세한 검증 단계가 그렇겠죠. 필요하겠죠. 네. 거기 했을 때는 그 기존에는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는 플런트 내지 미케니컬 뭐 전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해석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뭐 설계자가 됐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초급 유저가 됐던 여기서 애널라이즈 단계로 갔을 때는 여기서 좀 더 형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할 때 메쉬라는 이제 네. 그 모델링을 그 이제 모델을 인식하게끔 하는 격자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격자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좀 더 이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을 테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그 해석을 원한다라고 했을 땐 저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네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다양한 것을 이제 한번 탐색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탐색해서 뭔가 범위를 좁히면 네네. 그 좁힌 것을 굉장히 이제
일레버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네. 네. 이 단계를 이밸류에이션하는 단계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신뢰성, 그게 신뢰를 확보하는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설계자는 해석자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라면 그 부분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더 이제 단축할 수 있는 네네.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경계가 네. 점점 뭐, 그렇죠. 그죠? 무너지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쉬워지는 것 같고. 네네. 네. 자, 이거를 한번 직접 네네. 한번 데모를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게 네. 진짜 구현되는지 네. 확실히 안 쓰거든요. 네네. 한번 데모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번 이 데모는 어떤 데모입니까? 지금 쿨링스 서회사님이 이제 제공해 주신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리얼타임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네네.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 뭐 속도를 이제 만지거나 그런 거 없이 실제 작업 진행했던 그 속도 그대로인 거고요. 네. 우선은 각각의 파트마다 이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파트의 재질을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용자가 원하는 재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원하는 이제 재질 물성치의 정보를 뭐 유저 베이스로 네. 입력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재질 정보가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게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업계에서 그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재질은 다 들어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얻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질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발열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발열원 자체를 힛소스로 볼륨 베이스에 이제 힛소스를 주게 되고요. 최초에는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경향성은 그 발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온도의 경향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그 모니터링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이제 맥스 템퍼레처 최고 온도가 되겠죠. 네. 전체 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석 결과가 5W 발열량을 5W 줬을 때 해석 결과가 금방 끝났고 그리고 5, 10, 15, 20W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맥스 템퍼레처를 보기 위함이고요. 네. 여기서 총 발열량을 증가시키면 변경에 따라 디자인 포인트가 새롭게 하나하나씩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성형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익스플로러 단계가 아닌 그 애널라이즈 단계죠. 좀 더 그 격자 생성을 하고 좀 더 이제 그 신뢰성 있는 혹은 이제 높은 수준의 그 해석을 이제 해석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각각의 이제 파트들을 형상에 따라 가지고 격자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격자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상당히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영향이 있게 되겠죠. 혹은 이 격자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형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일그러져서 뭐 무시할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그 자동으로 즉 형상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그 메시 사이즈는 자동으로 그 설정이 되게 그 생성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단계고요. 물론 사용자가 원하면 그 사이즈는 당연히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또 다른 이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포인트 발열량이 20W일 때 그 익스플로어 단계와 그리고 이제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 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 말은 익스플로어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경향성 파악과 그리고 이제 그 컨셉 어떤 디자인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위아래 보니까 이게 메뉴바들이 네네. 굉장히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계기판처럼.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그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게 데모로 아까 서희사님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네네.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워진 것 같네요. 네네. 이거 그러면 이걸 과장께서 서희사님 방문해서 회사 방문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보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네. 그 이번 그 웨비나 준비하면서 네. 얼마 전에 지난주쯤 그렇게 모델을 이제 공유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한번 모델 구성을 해본 거.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끝으로 과장님, 네. 이 디스커버리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디스커버리는 분명한 이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타겟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해석 툴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혹은 신뢰성에서 결코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된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확한 목적이란 건 좀 더 빠르게 설계자가 해석자에게 의뢰를 하고 의뢰한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의 그 시간적인 일종의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디스커버리에서 추가된 기능처럼 좀 더 이제 보고 싶은 그런 좀 높은 수준의 해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디스커버리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고 이 커버가 되는 영역 자체는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됨에 따라서 그 영역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답글을 세 분이서 써주셨는데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음성으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어땠어요, 황 과장님? 댓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댓글 보시면서? 생각보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뿌듯했습니다. 네. 알겠어. 자, 댓글 보시면서 그 조용찬 매니저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댓글 보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줄 몰랐는데요. 네네. 자, 조금 이따가 이제 Q&A 시간 때 더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국 소장님 어떠셨어요? 서 소장님은 보시면서? 저도 이 대단한 뜨거운 지금 관심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이제 여기 답변을 올리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많은 글들이 수록되는 바람에 조금 대응하는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았네요. 네. Q&A 시간 때 네. 제가 했던 내용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네. 그 맨 처음에 질문 이종훈님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피처 보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비싼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략적 금액 같은 거를 물어보셨는데 조용찬 매니저님, 요거 디스커버리를 실제로 기업에서 쓰려면 뭐 이것이 과연 엄청나게 비싼 건지 아니면 가성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관련된 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해석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CAD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디스커버리 제품은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준의 어떤 비용을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실시간 솔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뭐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때 이 비용에 항상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네. 약간 그 장표를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장표 띄웠습니다 지금요. 네네. 띄워주셨나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마 많이는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우리랑은 별로 관계 없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사업이 우선은 이런 해석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때, 네, 물론 해석 소프트웨어만 구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해석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뭐 80%까지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적게는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일전에 웨비나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네네.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더 네. 명확할 것 같고요. 혹은 아, 저한테 오케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카이티에서 했던 그 웨비나 링크 있지 않습니까? 그 링크를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네네. 지금 자, 올려놨습니다. 오케이. 네, 댓글창 보시고 여러분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창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지금 그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지원 요청, 또 상담, 구체적인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연성님께서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파트 간 컨택트 조건에 비선형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지금 제가 바로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일단 그 구조 해석 관련된 그 컨택 조건에서 비선형 조건은 현재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비선형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건 디스커버리 라이브와 그리고 이제 올해 출시된 NCS 디스커버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든지 그런 시점은 아직까지 뭐 확답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동현님께서요, 연류동 해석 시, 퍼러스 영역 설정도 가능한가요? 네, 이건 아까 제가 텍스트로 네네. 댓글 남겼던 부분인데, 현재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포러스 미디어 설정은 불가능한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퍼러스 영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종의 필터 같은 그런 필터와 유사하다라 다공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그 유동이 100만큼 들어갔을 때 100이 다 나온다라고 했다라면 포로시티가 뭐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0.5다 했을 때는 100만큼 들어가서 50만큼만 나온다라고 네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누가님께서, 디스커버리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 구현도 가능할까요? 실시간 측정되는 유동 인풋이 있다면 구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유동에 의한 하중도 실시간 엑스포트가 가능한지요? 지금 우선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디스커버리와는 이제 그 매핑 자체는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네. 말씀하신 실시간으로 유동에 의한 뭐 하중? 그 하중은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 되고요. 모니터링 된 결과는 익스포트도 텍스트 포맷으로 익스포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정영배님께서요, 2D나 3D 간의 모델링 단면도 변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단면도 변환이란 거는 3D에서 2D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단면 섹션이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가능할 테고요. 하지만 그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기억은 안 나, 투영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Z축에서 이제 XY 평면으로 투영되는 투영도 같은 경우는 바로 변화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의 이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될 테고요. 그리고 2D에서 3D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그 단면도가 있다라면 3D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뭐 2D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3D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조용찬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김건우님께서요, 디스커버리 사용 시에 동일한 모델링을 적용할 경우 재료의 가변성이 존재할 경우 기존 NCS 해석 툴보다 얼마나 더 신속한 해석이 가능한가요? 우선은 해석이 동일한 해석이고 그 해석이 또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재료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는 실시간으로 그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뭐 NCS의 해석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실시간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파워풀 하겠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전문호님께서요, 유동 해석에서 여러 군데의 입력과 여러 군데의 출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현재 가능한지요? 제가 재작년에 구매 검토해서 사용했을 때는 유동 해석 기능이 단일 입력과 단일 출력에만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단일 입력이란 건 입구 조건, 즉 입구가 하나, 출구가 하나라는 이제 그 의미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입구가 여러 개, 그리고 출구가 여러 개인 유동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태식님께서요, 발전소의 냉각수 배관에 대한 워터 해머링 및 서지 어널리시스를 NCS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지요? 일단 제가 냉각수 배관의 워터 해머링과 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네네. 잘은 모르지만 일단 냉각수 내부 배관이라고 하면 그 내부 유동 해석이 될 텐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석이 가능할 테고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그 서지라고 하면 그 유동이 많이 모이는
그 유동이 모여서 뭐 압력이 높아지는 부위, 유량이 몰리는 부위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당연히 이제 그 해당 단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스 벨로시티 네네. 같은 걸로 당연히 이제 찾을 수 있을 테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서정국 소장님. 네. 네네. 그 아무래도 이렇게 제품에 대한 질문들이니까 이제 황 과장님 주로 답변이신데 서 소장님은 이제 여기 질문은 없지만 실제 이제 사용자로서 써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거를 한 번도 이렇게 이런 디스커버리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해석 엔지니어가 아닌 이제 설계단의 디자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디스커버리를 쓴다고 했을 때 먼저 네. 비경험자로서 그런데 팁이라든지 준비할 상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필드에서 여러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해석을 CA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가정하에 임하고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케이스 바 케이스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하면 좋지만 사실 그 케이스가 많을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제 소요되는 거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디스커버리의 어떤 장점이지 않겠나라고 봐지고요. 요새 그 직관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네. 그 디스커버리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서는. 네. 예. 자, 그 다음에 김관도님께서요. NCC 디스커버리를 활용해서 열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는지 또 네. 실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좀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제가 했던 해석에서 히트 소스, 5W, 10W, 15W, 20W 이런 이제 히트 플로우 양이 점점 증대됨으로 따라서 이제 히트 소스 부위에 최고 이제 핫스팟이라는 최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해석을 이제 파라미터를 히트 플로우에 초점을 두고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그 전에 이제 선행돼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상온에서 과연 그러면 5W, 10W, 15W, 25W일 때 얘가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확인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앰비언트 온도가 그 히트 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 뭐 챔버나 이런 데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때 챔버의 온도값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실제로 그 어떤 근사치를 이제 찾아내는 게 작업들이 병행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연우님께서요. 디스커버리의 실시간 초고속 연산 원리가 궁금한데요. 일례로 롬과 같은 차수 감소 모델을 활용한 것인지 통계적 연산을 통해서 간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건 조용찬 매니저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네.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네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네. 네, 지금 현재 여쭤보신 게 디스커버리의 솔버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우선은 디스커버리가 그냥 저희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플런트나 미케니컬 대비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빠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GPU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솔버가 아닌 GPU 솔빙, 즉 GPU에 특화된 솔버를 개발했습니다. 그 솔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알고리즘,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디스커버리가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유종님께서요. 실시간 변경에 대한 결과값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NCC 디스커버리 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디스커버리 자체적으로 NCC의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모델링 툴이 있습니다. 그 모델링의 기능들이 다 디스커버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 변경은 물론이고 경계 조건의 변경에 따라서 결과값을 즉각적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바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손조아님께서 NCS 디스커버리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 그 내용들이 있는 건데 오늘 그래도 조영찬 매니저께서 NCS 디스커버리의 가장 핵심적인 피처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이죠. 그리고 기존의 해석의 워크플로우가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FEM 모델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의 세팅을 하고 솔빙을 하고 결과를 분석을 했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모델링 수정과 FEM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빙의 시간이 많이 걸리던 게 실시간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S 디스커버리는 딱 실시간이다. 이거 하나만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님은 요즘 이제 클라우드 활용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 NCS 디스커버리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다 지원되는 것인지. 네, 지금 라이센스를 여쭤보신 거면 둘 다 당연히 지원이 될 테고요. 네. 만약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해석을, 즉 웹 베이스로 하는 그 솔빙, 계산에서부터 모델링에서부터 계산을 의미하시는 거면 현재로서는 디스커버리는 웹 베이스로는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링 분야도 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NCS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NCS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NCS 클라우드라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답변 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라이센스 그런 인프라도 당연히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추세는 전반적인 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충무님께서는 디스커버리의 적용 사례를 보여준 데모 영상들을 혹시 모아두신 곳이라든지 좋은 곳이 없는지. 네. 저희 그 마케팅 팀에서 네.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그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 같은 부분, 사례를 원하신다면 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제공해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별도로 지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성님은 알테어사의 인스파이어와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경쟁상 사실 제가 알테어사의 인스파이어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비교할 만한 장점은 NCS라는 거죠. 네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충무님께서는 CAD 도면에서 디스커버리 격자 형성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떤 포맷의 CAD 도면이 가능한지요? 거의 대부분의 CAD 도면이라고 하시면 2D 도면을 말씀하실 걸로 이해되는데, 사실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면으로 불려 들어와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사실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스페이스 클램에서 바로 3D 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3D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3D 모델인 CAD 포맷은 거의 대부분의 뉴트럴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카티아, 오토데스크 같은 파일들은 로우 포맷으로 다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거기서 격자 형성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NCS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하셨던 2.0이라는 그 베이스에서는 리파인 모드에서는 격자 형성을 해서 실제 플런트나 미케니컬 솔버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관도님께서요. Z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는 구조는 3D 구조를 2D 구조로 근사하여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D와 3D 결과를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요? 우선은 디스커버리 라이브는 3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고요. 즉 2D 모델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황 과장님, 네. 오늘 좋은 점 하신 분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호칭은 생략하고 네네. 성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현우 씨, 그리고 김관도, 이태식 네. 세 분. 김관도, 그다음에 지현우, 이태식 네, 세 이 분 세 되겠습니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 과장님 맨 마지막에 주시고 오늘 멀리 경상도에서
그 바쁘신데도 지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Q&A 해드리려고 좀 이게 참석해주신 그 조용찬 매니저님, 그다음에 선영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100%를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업사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신 것들 혹은 시연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제품들은 우리는 어떨까, 혹은 뭐 아까 가격은 얼마인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사실 상당히 CAE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돼서 우리 뭐 한국 산업 발전에 상당히 많은 기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조용찬 매니저는 제가 뭐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이 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인가 이분하고 제가 토크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영업사원은 아니에요. 되게 기술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분이니까 실제 이런 제품이나 실제 잘 아는 전문적인 분이지 단순 영업사원은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컨택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클링스에 오늘 저희 이제 제 고객이시긴 한데 네. 오늘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자리 해주셨는데 클링스에서 하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열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네. 같이 비즈니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케어하는 자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황 과장님 마지막으로 네 전체 한번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바쁜 시간에도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이제 문의하시거나 이제 뭐 메일로든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사실 보통 토크아이티 상상 보면 게스트분이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했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된 거 보면 야, 이제는 진짜 이게 뉴노멀이라는 게 따로 없구나. 네. 네, 이게 뉴노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오늘 오후 4시에도 저희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